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푸른저축은행이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이 됐죠. 자, 그래서 거래 정지가 되게 됐는데, 급작스럽게 이제 이런 건의 상황이 발생해서 아마 이제 많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저축은행,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과연 부실 금융사이었나? 이게 중요합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특히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자기 자본 비율을 가지고 볼 때 이번에 횡령 거를 견딜 수 있느냐. 네, 그것이 이 판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이미 공시를 통해서 횡령 배임 혐의 99억이 발생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그냥 뭐 물론 그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내용을 수치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 어느 정도 감을 잡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질심사, 상패,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는 이제 조만간에 그 판결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일단 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이 푸른저축은행은 이렇게 참 어려운 경우를 당하게 됐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푸른저축은행만 매매를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시장이 상당히 그 활발하고 돈이 많이 들어온 시장이라 푸른저축은행은 저축은행대로 제가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대로 한번 생각을 하시고 대박주가 이번에 새로 그 발굴한 게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손실을 만회할 기회를 꼭 가져보시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적으로 영상 말미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시고 기회를 한번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푸른저축은행 바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 저도 끝까지 여러분들 곁에서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상단에 보시면 구독자 무료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좋은 내용이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네, 그거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푸른저축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실시간적으로 이제 횡령건과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을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 정보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정보를 드리고 사인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료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야 제가 그 정보를 드리고 사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푸른저축은행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문자를 꼭 주세요. 네. 자, 여러분 지금 그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을 했는데 자, 99억입니다. 99억. 99억이면은 이제 거의 100억이죠. 100억. 100억 범주고 어, 적지는 않습니다. 그 자기 자본 대비해서 3.15%, 그 3%가 넘어가면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걸렸어요, 지금. 그래서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것이고, 만일 실질심사 대상으로 영업일수로 보름 후에 이제 대상 여부가 나올 텐데, 이 실질심사 대상으로 만일 지정이 된다고 한다면, 상장 유지를 위협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상황으로 대상으로 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판단인데 어떻게 될지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일단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공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알고 계신 상황이고요. 이게 만약에 이게 횡령이 아니라 배임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 배임은 그래도 조금 횡령보다 낫습니다. 그죠?
일단 하지만 이 횡령이 발생했다는 거는요. 지금 그 재무제표에 수치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그 수치를 우리가 100%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배임은 물론 이제 수치는 믿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거죠. 근데 횡령은 지금 재무제표에 나타나 있는 뭐 자산이라든가 이런 건의 그 숫자 있죠? 이거를 우리가 100%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얼마 전에 그 손익 공시가 됐고, 그죠?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수치들을 우리가 100%다 신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혐의만 발생해 있고 이것이 입증이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일단 혐의를 갖고 있다면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자기 자본 대비 3% 이상이라면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혐의 여부가 이제 밝혀지는 것을 잘 봐야 되겠지만,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일단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이 수치를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 금액이 아주 큰 건 아니고 100억이기 때문에 좀 다행스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본 한 3,280억 대비해서 100억이니까 아주 큰 금액은 아니다라고는 볼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여하튼 신뢰성 문제거든요. 그리고 100억 정도가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100억 정도가 일단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푸른저축은행의 자산에서. 그렇죠?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뭐 푸른저축은행 이 금융기관이니까 쉽게 뭐 상폐시키거나 그런 상황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축은행 중에서 안 좋게 전개된 경우도 좀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항상 면피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음, 예금자들은 보호를 좀 해줍니다만은 주주는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하튼 상장을 잘 유지를 해야 되고 이번 건이 잘 마무리되기를 우리가 기대를 해야 돼요. 주주 입장에서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두세 사람은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다행이에요. 이게 여러 명이면은 이게 또 데미지가 좀 있거든요. 근데 1인이 일단 횡령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걱정만 하실 게 아니라 감을 좀 잡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 이 회사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이 대개 자본 총계 대비해서 총 자산이 얼마 있느냐 요걸 가지고 대개 그 부실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근데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지만 자본금이 여기 나와 있죠. 자본 총계가 나와 있죠. 자본 총계로 보는 겁니다. 3,285억이죠. 그리고 자산 총계가 1조 5,587억이에요. 그러니까 분모가 이거고 분자가 이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금융기관을 보실 때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자기 자본 비율이에요. 자, 이 자기 자본 비율이 좀 낮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요거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걸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예.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산 총계, 요거 거꾸로 돼 있죠? 1조 5,500분의
자본 총계가 3,286. 예, 제가 요 분모 분자를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요걸 계산해 보면 한 20% 정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20%. 자,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20% 정도면은 상당히 우량한 거예요. 네, 우량한 저축은행입니다. 여러분. 요걸 좀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네, 우량하다. 우량하다면 100억 정도가 일단 아주 큰 부담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이 10%에서 12%의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합니다. 근데 푸른저축은행은 20% 정도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손에 꼽을 정도의 전국 79개 저축은행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의 그럴 정도의 우량한 저축은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뭐 물론 내부 회계 시스템은 우리가 정비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의 우량한 저축은행을 함부로 상장 폐지를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질심사 대상으로 혹시라도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쉽게 상폐를 시킬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께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산은 한 1조 5천억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3천억대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거는 20% 비율 정도의 자기 자본 비율로 손에 꼽을 정도의 저축은행이에요. 우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횡령건에 대해서 놀라셨겠지만 너무 최악의 경우로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대안이 나올 것에 대한 생각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뭐 저축은행이라고 해가지고요. 대백저축은행이라고도 있어요. 얘네들은 그 지금 여러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자본 총계 대비해서 자산 총계 대비해서 그 자본 총계가 형편없어요. 여기 보시면 자본 총계가 242억이죠. 여기 242억인데 여기 보시면 자산이 2,914억. 그죠? 생각해 보세요. 3천억이 자산 총계인데 뭐 200몇 억이 자본 총계예요.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6%대입니다. 6%대 자기 자본 비율이. 그죠? 그렇게 되죠. 한 7% 정도 많이 잡아줘야.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무려 20%대예요. 20%입니다. 20%. 여러분들 너무 낙담을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일단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일단 내부 통제 시스템은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지만 뭐 푸른저축은행이 잘못될 수 있는 망할 정도는 아니다.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하여튼 그 제가 정보 들어오는 대로 잘 파헤쳐 가지고 속보 들어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푸른저축은행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요. 아니면 무료 텔레그램 방에 도움을 좀 받으세요. 푸른저축은행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 드려서 여기서 제가 궁금한 사항 해결해 드리고 실시간 정보와 판단을 사인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문자를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참고사항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요거 지금 말씀을 드릴 거니까 꼭 말씀 잘 듣고 좋은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지금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는 대박주, 대박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박주는요, 이 섹터가 IT 섹터예요. 네, IT 섹터. 가격대는 15,000원에서 35,000원 정도. 네, 적절하죠? 네, 적절합니다.
시총은 5천억에서 한 8천억 정도 수준이고요. 투자 기간은 여러분들이 한 1 내지 3개월 정도 보세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자, 지금, 자, 이렇게 됩니다. 네, 주봉 차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5개월 만에 등락 시기를 벗어나서 새롭게 랠리를 시작하고 있죠. 말하자면 이제 신호탄이 쏴진 그런 모습에 지금 현재 주봉 차트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도 역시 뭐 유사한데 확실한 모멘텀이 이번에 존재하기 때문에 요 모멘텀이 확보가 된 이후에 중기적인 상승 초기 추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월봉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이번에 공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실적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실적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작년 실적까지는 다소 처졌어요. 다소 처졌던 실적입니다만은 올해 완전히 턴어라운드 원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졌던 실적 자체가 뭐 적자가 난 게 아니고요. 이익 폭이 다소 둔화된 정도입니다. 둔화된 정도에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모멘텀은 완전히 턴어라운드 되는 그 원년이라는 거죠. 여기에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수급 동향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수급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보이죠? 네, 빨간 선이 이제 웨인이죠. 그러니까 웨인은 이미 한 요 시점부터 매집이 시작됐던 종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그 순매수가 들어가기 시작한 초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가기에 절대 늦지 않고 가장 적절한 타임이 되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보여져요. 수급적으로도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런 모멘텀을 갖고 있다. 근데 아까 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 영업이익이 올해 더블 정도, 그 정도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현 시총의 더블 정도는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목표는 더블 가격 목표고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글로벌 초거대 기업이 제품을 출시하는 건이 올해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올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올해 한 중반기인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슬슬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이 제품이 출시가 개봉 박두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고요. 이 기업이 필수적 초핵심 부품 1차 벤더입니다. 가장 총대장주예요. 금년이 그 제품 출시 바로 원년이 되는 거고요. 가장 최우선 국내수의 대장주입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증권사들이 목표 가격을 연이어서 상향 조정을 시작하는데요. 그 목표가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면서 목표가는 후발적으로 항상 증권사들이 올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초거대 기업 제품의 제1수의 대장주가 되는 종목이 바로 이 대박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대박주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AS까지 확실하게 해드릴 거예요. 꼭 문자 주셔서 대박주라고 문자 주셔서 쟁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문자 주세요. 감사합니다.